민병장님, 근무 나갈 시간입니다. 오늘의 VS는 군대에 존재하는 꿀보직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죠. 요즘 어떤 젊은이가 사서 고생하나요? 사라지는 청춘의 18개월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을 텐데 말이죠. 수많은 미필들은 그렇게 꿀단지를 찾아 논산으로 향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그들의 삶, 진정한 꿀보직인지 시작하겠습니다. 꿀을 빤다, 극도의 안락한 상태를 나타내는 은어. 군대에서부터 사용이 시작되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게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비슷한 말로는 꿀보직, 꿀벌, 곰돌이 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군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자 맡은 업무의 강도가 자신이 가진 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맨날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제설을 하고 있는데 내 동기라는 놈은 실내에서 간부님과 수다를 떨고 있다면 동기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는 날이 갈수록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설삽을 던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현실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죠. 포기하고 순응하거나 거침없이 비판하거나. 헬보직들은 포기 대신 축창을 택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것도 군인이냐? 곰돌이 푸처럼 꿀빨주밖에 모르는 게. 와 같은 무자비한 폭딜로 질투의 화신들은 수많은 꿀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꿀보직으로 뽑히는 3대장으로는 행정병, 의무병, 조리병이 있습니다. 관련병가로 만기전역한 군필자들한테 이에 대해 물었더니 뭔 소리야, 우리 맨날 야근하고 개인 정비도 없었어. 맞고 싶냐? 나 때는 맨날 환자 보느라 주말도 없었어. 삼시세끼 360일 동안 해보고 얘기하자. 그들은 과연 기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중립기어 받고 행정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행정병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행정만을 수호하는 이들을 떠올리지만 인사, 작전, 교육, 정보, 통신, 재정, 군수, 정훈처럼 소위 참모부라 불리우는 병과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병사 모두를 행정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 간부들의 서포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간부를 만났냐에 따라 업무의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이들은 문서 제작 보조 및 수많은 잡일들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행정병의 하루는 가위 풀질로 시작해 A4 구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인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근거로 남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어느덧 일하다 보면 마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느낌이랄까요? 전화 받고 받은 전화 간부님한테 돌리고 문서 작성하고 스테이플러 일자로 깔끔하게 찍고 뭐야 군대 가서 몸도 안 쓰고 개꿀 빠네? 꿀이라 진짜 그럴까요? 소총수로 대표되는 전투병들은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눈을 맞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우연히 PX에서 놀고 있는 행정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명확히 이유를 알 수 있는 분노에 휩싸였고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오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합니다. 애초에 전투병과 행정병은 너무나도 상이한 일과를 진행하기에 서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의 달달한 장면이 전투병의 눈에 쌓여가면서 행정병은 실내에서 근무하는 꿀보직이야 라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전투병들이 부러워하는 행정병의 실내 근무라는 장점은 엄연히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전투병이 누리고 있는 것을 행정병이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병은 누구의 서포터라고요? 자신이 속한 부서 간부만을 모시면 그나마 낫겠지만 사실상 참모부의 모든 간부들은 행정병의 눈독을 들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북한보다 무서운 주적은 바로 간부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좋은 간부님이라고 해도 간부님은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대의 수직적인 상명하복 문화와 누적되는 행정 업무량의 콜라보가 더해진다면 행정병이 견뎌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한대로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오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3시에 시작하는 회의에 사용할 문서를 만들기 위해 정작과 작전병 김상병은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울리는 전화 너머로 중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베러야, 지금 본부 중대 배수로 작업 나가 인원 부족하니까 너 나와. 주저주저 하고 있던 사이 담당 간부인 김소령은 전화를 뺏어들어 야 바빠, 딴 데 전화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상병은 작업을 빠지고 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군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솔하는 중대장, 행보관이라는 보직을 가진 간부들은 자신의 부서원들만으로 부족한 경우 타 부서의 전화에 소위 땡겨오기를 시전합니다. 그렇게 중대장은 수많은 참모부에 전화를 돌리지만 짬밥에서 밀리는 중대장의 요청은 가볍게 묵살당하죠. 하지만 행정병은 결국 중대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이기에 복귀와 동시에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이 생활하는 부대원들 역시 간부 팔아서 작업 다 열애하는 야가 빠진 놈, 단체 생활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라는 말을 뒤에서 내뱉기 바쁩니다. 사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간부들과의 불편한 관계,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은 행정병이라면 기꺼이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습니다.
의무병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산 탈 때 군의관 옆에 붙어 있으면 되고, 남들이 훈련할 때 군의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더라 하는 썰들을 주워들으며 달콤한 꿀이 마치 자신의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에 취한 채 그렇게 그들은 의무병의 18개월을 배팅합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의무실로 들어선 그들의 주 업무는 군의관을 보조하고 부상병사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열정 넘치는 전투체육, 헬창에 되기 위한 젊은이들의 체력 단련, 그 밖에도 끝없이 발생하는 부상을 치료해주는 부대의 메딕,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직병 마크를 단 채 정신없이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김상병에게 일일 당직사관인 행보관은 야 김상병 의무실 가서 소화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시렁대며 김상병은 의무실로 향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충성 김베르상병 의무실 용무 있어 왔습니다. 충성 김베르상병 의무실 용무 있어 왔습니다. 맞선임인 최병장이 근무인 걸로 알고 있는 김상병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야구가 흘러나오고 있는 TV, 테이블에 놓여있는 먹다 남은 냉동, 그리고 곤히 잠들어 있는 최병장이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최병장은 그제야 일어났고 김상병은 소화제를 받아 행보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료했지만 그의 뇌리 속엔 여전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의무실의 전경이 생생했습니다. 의무병이 전우들에게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부분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같이 일하는 선후임의 인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소수인 편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인 간부 또한 오직 군의관뿐입니다. 수없이 간부들과 부딪히며 스트레스 받는 행정병의 눈에는 의무실은 그저 천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실내 근무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없다면 금상첨화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의무병들은 여전히 현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 에너지를 쏟을 곳이 없는 군인들은 풋살장에 모여 대한민국 음지 최고의 리그 군대스리가를 개최합니다. 한 골 넣는다고 월급이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의 승부욕 그 하나를 위해 피 튀기게 부딪힙니다. 과도한 열정은 부상을 부르고 그렇게 의무병은 의무실로 소환됩니다. 온갖 욕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환자 앞에서는 대천사 나이팅게일이 되고자 맘먹었던 최병장이기에 그를 데리고 의무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다친 병사의 증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최병장의 주말은 후임과의 뜨거운 의무실 데이트로 불타버리게 됩니다. 의무병이 하는 일이 뭐랬죠? 부상당한 부대원을 케어하는 겁니다. 아픈 전우가 없으면 의무병은 명백한 꿀보직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생기면 의무병은 언제든 호출당합니다. 환자가 패턴을 정해놓고 나오나요? 미지의 포켓몬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군대의 부상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남들 쉴 때도 치료하고 남들 축구할 때도 발목을 치료하고 남들 TV 볼 때도 옆에서 온도제야 하는 일과와 개인정비가 혼재되어 있는 불안정한 삶, 실내 근무에 비교적 낮은 강도의 사회적 스트레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든든한 국밥집과 같은 상시대기라는 특성은 끊임없이 의무병의 편안한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조리병 지원자들은 대부분 군대 가서 몸 망가질 바엔 요리 실력이라도 얻어오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조리병에 지원하는 편입니다. 훈련도 열애, 근무도 열애, 불침번도 열애되어 반만하면 된다는 악마의 속삭임은 미래 백종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짬입니다.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하고 계급이 올라가는 걸 짬 좀 찼다고 하며 잔반을 버리는 통을 짬통이라고 부르며 짬통 근처를 서성이는 귀여운 고양이를 짬타이거라고 할 정도죠. 그만큼 급식은 군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미 요리형 비룡이 된 것 같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조리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마치고 바로 근무에 투입되어 저녁을 먹지 못한 최병장은 부랴부랴 병영식당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짬밥을 식판에 남습니다. 최병장이 들어오는 소리에 휴게실에서 졸고 있던 박일병은 슬그머니 나와 얼굴만 비춘 채 다시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고순티를 질겅질겅 씹으며 최병장은 생각합니다. 난 훈련도 하고 근무까지 섰는데 조리병들은 밥만 하고 하루 종일 쉬네. 지금까지 잘 억눌렀던 복합적이고 짜증나는 감정에 북받친 최병장은 결국 고순티를 짬통에 버린 채 PX로 향합니다. 조리병은 훈련을 열애합니다. 그 시간에 야전 치사를 하죠. 조리병은 작업에서 열애합니다. 그 시간에 부식을 다듬어야 하니까요. 조리병은 불침번도 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4시 반에 아침하러 가야 되니까요. 조리병의 일과는 오로지 짬밥 생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싶어도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몰래 PX 하고 싶어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민간 요리사, 요양관리관이라는 허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조리병은 모든 것에서 열애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짬밥의 늪에서 열애되지 못합니다. 강아지들에게 목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자리와 식사라는 안락함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포기해야만 하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은 것이죠. 취사장과 조리병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조리병들은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면 쉽니다. 어디서요? 취사장의 휴게실에서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끝나도 쉽니다. 어디서요? 취사장의 휴게실에서요. 남들은 개인 정비 시간에 PX, 싸지방 가고, 플스하고 보드게임 할 때 그들은 그저 TV 채널 돌려가며 봤던 드라마를 또 보고 웃음 포인트까지 기억나는
가능한 예능을 오늘 조리한 흐리멍텅한 동태눈으로 쳐다볼 뿐입니다. 조리병은 취사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질 나쁜 선이 후임과 같이 있는다면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삼시세끼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꼴보직이냐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저녁이 답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